화창한 서울의 어느 아침, 가전제품 시장을 구경하는 소소한 여행이 한 가족의 삶의 전환점이 된다. 단순히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문화 간의 사랑과 수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이 됩니다. 한 문장이 약혼을 깨뜨리고 두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 전통, 이해를 위한 투쟁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이 여행의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 화창한 아침, 친절한 마음과 전염성 있는 유머 감각을 지닌 김미나 씨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준은 그의 여자친구이자 다정하고 지적인 유키에게 결혼을 요청했고, 오늘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몇 달간의 계획 끝에 마침내 부부 생활에 맞는 새 냉장고를 구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나는 유키를 더 잘 알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에 대해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녀는 아들이 곧 시작하게 될 새로운 단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유키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준비를 마친 미나는 남편과 작별 인사를 한 뒤 유키를 만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약간 긴장했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가전제품 매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활기찼고 영업사원들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대도 컸고 미래의 며느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도 설렌다. 유키가 도착하자마자 미나는 기쁨이 넘쳤다. 밝은 눈과 환영하는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은 제가 바라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인해 냉장고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또 한 번의 구매로만 느껴졌던 일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었고, 미나는 그날을 잊지 못할 하루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매장에 들어서자 미나와 유키는 다양한 냉장고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모델,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술, 꼼꼼하게 정리된 선반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지나갈 때마다 유키는 자신의 선호도를 공유했고, 미나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젊은 여성의 열정에 감탄하며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수기가 있는 모델을 좋아해요. 유키가 은색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그게 부부에게 얼마나 실용적일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은색 모델을 떠나려던 중 눈에 띄는 파란색 냉장고가 미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색이 부엌에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을지 상상했고 자신의 생각을 유키에게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파란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지 않나요? 놀랍게도 유키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 난 너무 화려한 색은 안 좋아하는데. 그는 절제된 미소로 답했다. 미래의 며느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의문을 품고 있던 미나에게 이 작은 교류는 사막의 물 한 방울과도 같았다. 어쨌든 메이오는 유키가 새 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키의 선택을 격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동안 매장을 둘러본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워터 디스펜서를 갖춘 실버 모델이었습니다. 미나는 유키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만족하며 부부의 새 집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식사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 지쳤지만 새로운 추억을 떠올리며 훈훈한 마음으로 매장을 나섰다. 냉장고를 선택한 후 미나는 간식을 먹을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근처 카페를 찾아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키는 일요일에 초밥을 먹는 가족의 전통과 같은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미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이 빛났습니다. 특히 그녀는 항상 일본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같이 초밥을 만들어보자, 미나가 신나게 제안했어요. 유키는 그 생각에 분명히 흥분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키는 자신이 좋은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나는 준이와 그의 가족을 항상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가족 가치를 공유하는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미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키는 자신과 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미나에게 중요한 축하 행사에서 한국 가족 관습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시사하는 몇 가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유키가 모든 전통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진화해야 합니다. 그렇죠. 라고 말했을 때 미나의 마음에는 문구가 녹음되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스쳐갔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착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유키가 가족 내에서 자신이 맡게 될 역할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미나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다음 날 미나는 가족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유키와의 대화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나는 그 젊은 여성이 한국의 전통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불안했다. 저녁 식사 내내 주는 약혼 이야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미나와 유키의 대화가 떠올랐다. 준이 미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미나는 고민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하며 머뭇거렸다. 가족의 기대와 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 사이 유키는 자신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나가 낙천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문화와 의견의 차이가 그녀에게 정말 흥미를 끌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나는 준과 마주 앉아 섬세한 대화를 나눴다. 아들아, 너 유키를 정말 아느냐? 그녀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준은 엄마 사랑해요. 라고 답했다. 이러한 사랑의 감정은 분명했지만 미나가 알고 싶었던 것은 유키가 정말로 한국 가족에게 헌신할 의향이 있는지였습니다. 미나는 관계에는 사랑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통도 중요하다. 고답하며 이 주제에 섬세하게 접근했다. 그러나 논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약혼자에게 질문하려는 어머니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한 준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미나가 모든 것을 바꿀 한마디를 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이 문장은 자신도 모르게 준에게 충격을 주었고 결국 두 사람의 이별을 불러왔다. 저녁 식사는 가슴 아픈 시간이 되었고 유키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일어난 일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장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몇 시간 동안 미나의 마음에는 유키와 헤어지겠다는 준의 결심이 여전히 생생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누는 모든 말은 끊임없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장래의 며느리와 맺고자 했던 관계는 이제 멀고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미나는 전통은 우리 과거로 가는 다리라고 생각하며 위기에 처한 문제가 단순한 약혼을 넘어서는 것임을 준이 이해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전통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바라보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유키의 미소와 가족이 단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가? 미나는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준과 유키를 돌이킬 수 없게 갈라놓는 공간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집안 구석구석이 추억과 무너진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기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녀가 가장 걱정한 것은 아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유키를 잃은 슬픔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만약 준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이들의 관계는 어떨까?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든 아이디어. 준은 행복할 자격이 있었고 이제는 미래가 불확실해 보였다. 슬픔에 잠긴 그는 유키가 카페에서 가족을 돌보고 싶다라고 선언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는 열망이 그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나눈 대화는 힘들고 차가웠다.
미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는 꿈을 꾸었지만 주는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드님의 선택을 왜 그냥 승인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주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에 미나는 마음이 아팠고 죄책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준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 사이에서 전쟁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준아,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 미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놓았지만 아들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라고 지나치게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어진 대화는 건설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했지만 아무도 기꺼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감정이 커질수록 방안은 억압된 감정으로 싸늘해졌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은 거친 말보다 더 울려 퍼지는 듯했다. 카리나의 얼굴은 좌절감과 발기부전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을 기억하면서 그녀는 의사소통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나는 아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며 준아, 이건 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관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준은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깨닫지 못한 채 상처를 입고 점점 멀어졌다. 미묘한 문구 하나하나가 그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커지게 했고 사랑과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감정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미나의 마음에는 과거의 어떤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족적, 문화적 기대로 인해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남편과의 약혼을 기억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준이가 가하는 압력에 맞서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끝날 뻔한 가족 모임과 혈통을 존중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를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고통스러웠지만 엄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형성하는 형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편안한 수프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섞으면서 나는 단지 내가 젊었을 때 느꼈던 고통을 내 아들에게 덜어주고 싶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요리법이었고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위안이 되었던 요리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아사라는 준에게 추억, 음식이 늘 그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는지 물어보자는 생각으로 뭉쳤다. 그러나 그 기억은 그녀를 감정의 기로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때로는 문화적 차이가 두 문화의 융합에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미나는 준에게 그녀의 기대에서 벗어나 사랑과 전통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성장하고 배우고 재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이 다가오자 미나의 마음에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두 사람이 상충되는 감정을 헤쳐나가려고 애쓰는 동안 어두운 구름이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즐겁고 개방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는 조용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미나는 준의 어린 시절 추억을 에워싼 벽을 바라보며 파호는 물론 불신으로 가득 찬 대화가 흐르는 불편한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깊은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 화합의 상징이었던 주방은 이제 고립된 공간처럼 느껴졌다. 식사 중에 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에만 집중했고 미나는 두 사람의 인연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썼다. 무표정하게 물릴 때마다 긴장감은 커져 마치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뚜렷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소의 전통이 없었고 침묵이 누에고치처럼 그들 주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평소 웃음과 토론으로 떠들썩하던 거실은 이제 감정의 사막처럼 어둡고 불편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 웃음이 터지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했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 미나는 전통의 그림자가 새로운 희망의 빛을 가릴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엄격한 건 아닐까? 라고 그녀는 생각하며 가정의 화목을 회복하고 자신과 준 사이의 평화를 다시 확립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포기하더라도 이해하겠다고 말입니다. 둘 사이에 다리를 재건할 희망이 있다면 여행 내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했던 말이 김미나 부인 집에 울려 퍼졌다. 공기 중에 고뇌가 뚜렷했고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가 한 말의 무게는 초 단위로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준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가족 전통에 대한 믿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걱정스러운 엄마로서 준이가 행복하길 바랐지만 그의 전통을 존중하는 며느리가 없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유키와 그녀의 어머니 두 여성은 그녀가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필수적인 기초라고 생각한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취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은 마침내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해 못하시네요. 유키에 대한 사랑은 진실이고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한때 유키와 공유했던 열정에 대한 기억은 소외의 어두운 구름 아래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냉장고처럼 삶도 이제 그 행복을 비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감정이 그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틈을 만드는 것처럼 분노와 슬픔이 아들의 마음속에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심이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득해 보였던 따뜻한 가족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을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시절을 떠올렸다. 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상황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돌아섰을 때 그는 좀 더 온화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볼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준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상으로 그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는 준과 유키가 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의 뿌리도 존중하는 길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유키네 집도 분위기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어린 소녀는 소파에 앉아 베개를 껴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냉장고를 고르고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미나와의 대화 이후 현실은 악몽이 됐다. 그녀가 반성하면서 수없이 의지했던 진화가 미래의 열쇠라는 문구는 이제 그녀를 괴로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유키는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느꼈고 동시에 준의 고통도 그녀를 괴롭혔다.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그녀는 그러한 의견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녀는 카페에서 미나가 자신의 결심을 칭찬했던 대화를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신이 번쩍 들자 유키는 사실 자신이 너무 충동적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현대화함으로써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을 배제했다면? 뿌리 깊은 가족 전통이요? 생각은 혼란스러워졌고 의심의 무게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사이 준은 유키와 연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그 인연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우리가 일부 전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덜 사랑하거나 가치관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그는 스스로 상기시켰습니다. 준의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 그리고 유키에 대해 느꼈던 사랑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분열되었습니다. 그날 밤, 유키는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근처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관찰하며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준과의 미래는 완전히 불확실해 보였다. 불확실성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키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과 연락하고 싶었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처와 불안감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견 불일치 이후 이어지는 나날은 준에게 힘들었다. 그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우유부단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어머니의 메시지, 그가 시간과 공간을 요청한 메시지, 그를 격려하려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에게 필요한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유키와의 행복한 순간의 추억. 준은 휴대폰을 구석에 던지고 소파에 누웠다. 마치 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어머니와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오랜 시간의 고통 끝에 준은 그녀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연락한다는 생각에 그는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유키의 기분이 어떤지 궁금했다. 그녀 자신의 가치와 그녀의 문화가 그녀에게 부여한 기대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준은 자신과 유키를 갈라놓은 이견의 벽을 허물고 싶었다. 마침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는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키, 정말 미안해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흥분하여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대답에 마침내 그의 휴대폰이 진동할 때까지 계속됐다. 준, 우리가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 만날 수 있을까?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안도의 물결이 그를 덮쳤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대화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이 만들고 싶은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커피숍에서의 재회는 두 사람 모두가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화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재회 당일, 준은 긴장했다. 그는 유키가 늘 칭찬하던 셔츠를 입고 조심스럽게 준비를 한 뒤 마음은 무겁지만 기대감을 가득 안고 집을 나섰다. 커피숍은 분주했지만 신선한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이미 앉아있는 유키를 보자 걱정 가득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은 수줍게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 유키. 그는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보답했지만 먼 표정으로 인해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안녕, 준. 그 일이 있은 후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지 걱정이 됐어요. 유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은 심호흡을 하고 나도 그랬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요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유키는 그 말을 흡수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같은 생각인데 내 어머님의 상황이 아직도 걱정돼. 특히 전통에 관해서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너를 어려운 처지에 놓게 하고 싶지 않아. 준, 우리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그 대답은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지만 명쾌함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뿌리와 전통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대화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라. 말이 흘러나오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유키는 대화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예, 그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녀도 타당한 우려를 갖고 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역학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미나에게 접근할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가족 간의 존중과 이해의 새로운 순환의 길을 열었다. 이정표처럼 보였던 이별이 새로운 노조를 위한 기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준과 유키는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리며 용기와 사랑으로 수용의 도전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김미나 여사가 아들 준과의 대화에서 벌어진 이견 이후 분위기는 무언의 감정으로 가득 찼다. 미나가 했던 말 하나하나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듯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모성을 보호하는 순간에 했던 그 말은 이제 미나의 마음속에 경고등처럼 울려 퍼졌다. 준과 유키의 이별은 어떤 면에서 보존되어야 할 것, 즉 그의 문화, 전통을 수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나가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말이 아들의 정서적 삶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단어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관계를 만들거나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에게는 이 한 문장이 분수령이 되었고 자신의 행복과 어머니가 지켜온 가치 사이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의 세부 사항을 회상하면서 대대로 전해지는 각각의 요리법은 그녀가 지키려고 노력해온 전통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 가운데 그녀는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전통을 위해 계속 싸울 수 있을까? 단결해야 했던 말이 분리의 도구로 드러나고 있었다. 미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긴장감이 형성됐고 그녀는 잃어버린 것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고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해결책을 찾아야 했지만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연결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준이 내면적으로 감정에 괴로워하는 동안 미나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에 휩싸였다. 날이 갈수록 제가 느꼈던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화의 전통과 가치는 그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의 기초였습니다. 나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산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준이가 유키를 더 깊이 알지 못하면 어쩌지? 만약 그녀가 우리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존중할 능력이 없다면 어쩌지?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녀는 불안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준이 유키와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통합의 결과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그녀는 마비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게 시작한 유키와의 교제는 부담으로 변했다. 잠 못 이루던 밤, 집벽에 춤추는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미나는 그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단결의 부족을 한탄했다. 그녀는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뿌리를 존중하려는 열망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과 존중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로서 미나는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과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역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사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문화가 보호됩니다. 외부 효과는 그녀가 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상황을 반성하고 재평가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준과의 대화는 그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일 수 있다. 유키는 개인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준과 함께 꿈꾸던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느낌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불안의 거울에 불과했던 미나의 말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이 됐다.
소파에 앉아 베개를 가슴에 댄 채 유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존경했던 문화는 이제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와의 결합의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안정감과 활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안의 안개가 그녀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구성했던 가족 모임과 전통적인 축하 행사에 대한 기억이 그녀에게 마치 그리고 당신은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나에게 받아들여질 생각은 점점 멀어졌고 준과 멀어지는 매 순간 그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조여졌다. 나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애도하는 걸까요? 그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질문했습니다. 유키는 모든 조치를 신중하게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꽃피워야 할 집으로의 귀향은 그가 느낀 기대감 때문에 점점 무거워졌다. 그래서 유키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지원을 구하고 아마도 자신의 전통을 준에 대해 느꼈던 사랑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미나가 겪은 고통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겨난 상반된 감정을 조화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감정의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꼈고 불신과 불안감이 파도를 칠 때마다 어머니와 유키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유키에 대한 사랑이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증폭시켰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두 여자를 더 고통스럽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까? 주는 마음속에서 자신의 뿌리와 열망 사이의 중간지가 될 수 있는 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축하 행사와 전통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의 추억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생생했습니다. 주는 한때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현재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강력한 가족 유대를 다시 구축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임무는 어머니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어머니의 걱정을 기꺼이 이해하려는 동시에 유키에 대해 느낀 사랑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준에게 있어서 그 대화는 단지 전통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세계를 모두 존중하고 존중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삶의 두 부분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이점을 공개적으로 직면하고 사랑과 존중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새로운 이해를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새로운 길을 향한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불일치가 발생한 다음 날, 미나 씨는 어깨가 무겁게 짓눌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준과 유키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자 그녀는 슬픔과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이 출근했을 때 그녀는 유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젊은 여성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설명했다. 유키는 그 대화가 자신을 크게 흔들었다고 말하면서 주의 깊게 듣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화하고 아마도 사과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약속한 날, 유키와 미나는 작은 공원에서 만나 심호흡을 하며 휴식을 취했다. 온화한 분위기는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서로를 보자 두 사람은 상황이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유키는 준 씨와 그의 가족들을 향한 마음과 바람을 좀 더 솔직하게 밝혔어야 했다. 고 털어놨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결합은 지평선 위의 빛이었고 두 여성 모두 상호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느꼈습니다. 감정적인 재회 이후 두 여성은 성장의 기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는 한국의 전통이 미나에게 중요하며 진정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습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한국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미나가 자신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여사는 놀랐지만 동시에 배우고 통합하려는 유키의 의지에 안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은 더 자주 만나서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형성한 개인적인 경험도 교환했습니다. 이러한 대화 중 유키는 두 문화의 요소를 결합하여 스시와 한국 축제에 대한 사랑을 결합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공유했습니다. 이 제안은 젊은 여성의 창의성과 감성의 깊은 인상을 받은 미나를 흥분시켰다. 그들은 함께 친구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유키와 미나 모두에게 낙관적인 느낌을 주었고, 그들은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헌신과 새로운 가족의 건설 안에 따라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와 미나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배운 교훈은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자신의 지나친 걱정이 이해의 장애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많은 대화에서 유키는 전통과 현대성 속에서 자신이 적응하고 함께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유키는 모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진화가 필요하다고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나는 자신이 변화하기에는 너무 폐쇄적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유키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며 가족 간의 유대에는 엄청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던 중 미나는 설날에 전통적으로 준비하는 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키는 주에 깊게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재료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온화한 상호작용은 마치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았고, 거부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수용과 사랑이 있을 수 있는 우정과 존중의 새로운 토양이 꽃피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새로운 역동성은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미나와 유키 사이의 우호 관계를 굳건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을 때 미나는 긴장했지만 기대가 컸습니다. 유키는 모든 면에서 참석하고 도움을 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이 행사는 특이한 방식으로 아름다운 축하 행사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일본 요리와 얽혀 있었고 성공으로 인해 새로운 일체감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던 주는 감동을 선언했다. 그는 웃음과 이야기, 축하 사이에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어머니와 신부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가족의 진정한 본질이 전통을 뛰어넘어 사랑과 이해,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과 유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고 미나의 축복으로 인해 이제 유키는 가족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는 소중한 파트너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희망과 이 새로운 단계가 최선의 방법으로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 여성은 앞으로 유망해 보이는 새로운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진정한 가족 연합은 전통과 변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열린 의사소통과 차이점을 이해하려는 의지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상호 사랑과 존중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수용 여정, 가족 간의 불화로부터의 회복, 아니면 규범에 도전하는 새로운 로맨스일까요? 당신의 제안을 남겨주세요. 전통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적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고 이와 같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더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